우리 사위, 건드리지 마! 70세 박순의 할머니가 대기업 로비에서 외친 한마디였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할머니가 사위 직장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사위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객들 앞에서 사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나갔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 안에서 40년간 참아온 무언가가 폭발했죠. 딸은 엄마, 제발 참아요. 라며 만류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가 꺼낸 휴대폰으로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자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평범한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비슷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6시 성북동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낡은 단독주택에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깨우자 어머니는 이미 1시간 전부터 일어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평생을 살아온 손이지만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찬장에서 하나씩 꺼낸 반찬통들을 식탁 위에 정렬하며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위 요즘 고생이 많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남겨놓은 붉은 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이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 김 사이로 보이는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덮으며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들이라도 제대로 먹고 있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워낙 바빠서.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는 현관 쪽 거울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어수선하게 흐트러져 있었지만 정작 신경 쓰이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하는 말이 가족들에게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걱정으로 하는 말도, 사랑으로 하는 말도, 심지어 칭찬하려는 말까지도 모두 귀찮은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라고 고개를 끄덕이던 사위가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충 넘어가곤 했습니다. 무너진 건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시어머니는 거울 속 자신에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 내 말이 이렇게 가벼워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딸의 결혼식 사진, 손자가 태어났을 때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탁 위에 놓인 액자 속에서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앞에 앉아 남편의 유품인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결혼 반지보다 훨씬 무거운 그 반지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평생 끼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반지가 우리 가족을 지켜준다고 말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만 혼자 그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으니 이 집이 너무 조용해. 반지의 차가운 금속 표면을 비비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치 남편이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딸아이는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맨날 괜찮다고만 하고 손자도 할머니 말은 안 듣고 시어머니는 늘 곁에 두고 다니는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린 후에야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쉰 것으로 보아 아직 잠이 덜 깬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전화해요? 아직 7시도 안 됐는데. 민정아, 미안해. 엄마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데 사위 어떠냐?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더라. 전화기 너머로 딸의 작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시어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요즘 어려운 세상이니까 누구나 힘들죠. 그래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도 말이 별로 없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엄마, 정말 괜찮아요. 엄마는 걱정만 하지 말고 건강만 챙기세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너무 일찍 전화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나온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나를 짐처럼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시어머니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말 한마디가 가족 모두에게 힘이 되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목소리는 작아져 갔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반찬을 마저 쌌습니다. 김치는 사위가 좋아하는 것으로, 멸치볶음은 손자가 좋아하는 것으로, 시금치나물은 딸이 좋아하는 것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담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반찬을 다 싸고 나서 시어머니는 찬물에 손을 씻으며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왜 자꾸 작아지는 기분일까요? 예전에는 이 집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구석에 밀려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마치 누군가에게 묻는 것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들수록 내 말이 잔소리가 되어가는 기분이요. 똑같은 걱정인데 예전에는 사랑이었다가 이제는 귀찮은 소리가 되어버렸어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젊을 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내 말도 귀한 말이었고 가족들이 내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의논했고 자신의 말에도 무게가 있었습니다. 사위도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라고 물어보곤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질문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부엌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사위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은 자꾸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손자는 할머니가 뭘 알겠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시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싼 반찬통들을 비닐봉지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로라도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마저도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반찬도 사서 먹는다고 하는데 혹시 자신이 하는 일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아닐까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러워졌을까? 시어머니는 가방에 반찬을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했었는데 이제는 가족들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뭔가 해주려고 해도 혹시 부담이 될까봐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목소리를 잃은 사람처럼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들어줄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이 든다는 것일까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성북동 단독주택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다가 급히 나왔습니다. 딸이 퇴근길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민정아, 어서 와. 저녁 먹고 가라. 딸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작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의 처진 어깨와 무거운 표정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소에 봤던 딸이 이렇게 기운이 없는 모습을 보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세상이 다 돈이에요. 딸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렇게 힘들어해서. 딸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여러 번 떨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냥 딸의 손을 잡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매일 늦게 들어오는데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 가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장이라는 사람이 맨날 갈구고 실수라도 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요즘 취업이 어디 쉬운가요? 시어머니는 딸의 말을 듣는 동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위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으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봤자 달라질 것도 없다는 걸 알았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직장이 다 그래. 참아야지.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지만 정작 자신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참기만 하면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데. 시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자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눈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현실을 모르시네요. 딸의 말에 시어머니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이 현실을 모른다니. 평생을 살아오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본 자신이 현실을 모른다고 하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그런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사위가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연락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던 거였죠. 하지만 사위의 발걸음이 무겁게 들렸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힘이 빠진 소리였습니다. 어서 와. 시어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사위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사위는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오늘도 부장한테 깨졌어요. 사위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체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객 응대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회의실에서 1시간 동안 혼났어요. 다른 팀원들까지 다 듣게. 시어머니는 사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사위 곁으로 가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참아. 요즘 취업이 어디 쉬워. 딸의 말을 들으며 시어머니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남편에게 참으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언제부터 참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렸을까요?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사위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새로 담근 깍두기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가족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사위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딸도 계속 한숨만 쉬었습니다. 요즘 회사가 어떤 곳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사위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매출만 올리면 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하고. 시어머니는 사위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물론 그때도 어려웠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었습니다. 윗사람이라고 해서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작아졌을까? 시어머니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기면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참으라고 말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딸과 사위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고 웃음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돈이 전부일까? 사람의 존엄성보다 돈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된 걸까? 시어머니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은 항상 사람이 먼저고 돈은 그 다음이라고 말하곤 했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사위가 저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남편 사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딸아이도 힘들어하고 손자도 아빠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지 눈치채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밤이 깊어갈수록 시어머니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자신의 걱정과 사랑도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현실을 모르는 걸까? 시어머니는 딸의 말을 다시 떠올리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실을 안다는 게 꼭 굴복한다는 뜻일까요? 참는다는 게 정말 최선일까요? 시어머니의 밤은 이렇게 깊어갔습니다. 가족의 고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는 사위의 변화를 더욱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의 무거운 발걸음, 저녁에 돌아올 때의 축 처진 어깨, 그리고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모습까지 사위가 기가 죽어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매일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사위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딸을 통해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민정아, 사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딸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요즘 회사가 어떤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정말 모르는 걸까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봤는데 정말 지금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는 걸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손자가 시어머니에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요즘 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손자의 순진한 질문에 시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8살 아이도 눈치챌 만큼 사위의 변화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람아, 아빠가 회사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까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손자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시어머니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이런 분위기를 느끼며 자라야 한다니. 할머니가 아빠를 도와줄 수는 없어요? 손자의 또 다른 질문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할머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러면 손자는 더욱 불안해할 텐데. 할머니가 많이 생각해 볼게. 시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정작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막막했습니다. 반찬을 싸주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것도 요즘에는 사위가 제대로 먹지도 않는 것 같았고요. 일요일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사위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끓이고 새로 담근 김치도 따로 포장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는 계란말이도 만들었습니다. 이걸로라도 위로가 될까? 하지만 반찬을 싸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로 사위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당하는 모욕과 스트레스가 집에서 먹는 따뜻한 음식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반찬을 다 싸고 나서 시어머니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요즘 남편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들을 남편에게 털어놓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위가 매일 회사에서 모욕당하고 있는데 딸아이는 그냥 참으라고만 하고 손자까지 눈치채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점점 작아져가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남편 사진 속의 환한 미소가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분명히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조용히 살았나? 시어머니는 자책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모든 걸 해결해줬습니다. 자신은 늘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었죠. 그런데 이제 혼자가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시어머니는 손자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딸네 집에 들렀습니다. 딸과 사위가 모두 바빠서 시어머니가 대신 손자를 데려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마침 사위가 출근 전이라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는 사위를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위야, 요즘 회사에서 많이 힘들지? 사위는 넥타이를 매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요즘 회사가 바빠서. 하지만 사위의 눈빛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피로에 지친 눈동자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묻고 싶었지만 사위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참았습니다. 몸 조심해서 다녀와.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사위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기가 죽어 보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사위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손자를 병원에 데려가고 다시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시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뭔가 해주고 싶었지만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이런 작은 것들 말고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무력했습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시어머니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짐만 되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남편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집에 와서도 말이 없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딸의 말을 들으며 시어머니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회사를 그만두자니 당장 생활이 막막하고 그렇다고 이대로 있자니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요. 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뭔가 해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가 뭘 도와줄까?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딸의 대답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건 우리 세대의 문제니까. 또 다시 들리는 우리 세대라는 말. 시어머니는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자신은 이 시대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걸까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했습니다. 사위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딸도 계속 한숨만 쉬었습니다. 손자만 혼자 밥을 먹으며 가끔 어른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 없었어요? 손자가 천진하게 물었지만 사위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별로 없었어? 이런 대화를 지켜보며 시어머니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집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언제나 되었을까요? 가족이 함께 있어도 각자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시어머니의 무력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시어머니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또다시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화요일 오전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반찬들을 하나씩 포장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회사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깜짝 선물이 되겠지. 시어머니는 사위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김치, 그리고 새로 담근 깍두기까지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반찬통들을 보자기에 싸면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사위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여의도에 있는 한세금융지주 본사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가는 내내 사위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에 웃음이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세금융지주 본사 건물은 여의도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커다란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잠시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위가 매일 일하고 있다니 건물 자체가 주는 압박감이 상당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시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조금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위를 만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안내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로비 한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대리, 또 실수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누군가를 꾸짖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로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볼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도 무의식적으로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사위였습니다. 사위가 한 중년 남자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 중년 남자는 계속해서 사위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고객응대가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여기서 뭐하러 있어? 시어머니는 손에 든 반찬통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기 서 있는 게 정말 우리 사위일까요? 평소 집에서는 자상하고 든든했던 사위가 저렇게 작아져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객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중년 남자의 명령에 시어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위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정말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위의 작은 목소리가 넓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게 우리 사위구나. 시어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든 반찬통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사위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 갔어요. 누구 하나 나서서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적인 것처럼 사람들은 반응했습니다. 다들 휴대폰만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사위가 당하고 있는 모욕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사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위는 무릎을 꿇은 채로 시어머니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사위의 얼굴이 순간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당황과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앞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저 중년 남자에게 가서 우리 사위에게 왜 이래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위에게 더 큰 피해가 갈까봐 무서웠거든요. 저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막지 않다니. 시어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어요.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디에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중년 남자는 계속해서 사위를 모욕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 다시 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사위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사위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겪고 있는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자존심이 짓밟히는 아픔, 굴욕감에 목이 메는 괴로움,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까지.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사위를 위해 준비한 반찬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에야 중년 남자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위는 그제서야 일어났어요. 무릎을 꿇고 있던 바닥을 털어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와 다시 눈이 마주쳤을 때 사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위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의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못 본 척 돌아가야 할까요?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 시어머니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마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사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게 정상인가요? 시어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이런 굴욕도 참아야 하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반찬통만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사위에게 전하려던 사랑과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로비를 나서며 시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누군가는 이런 현실에 맞서야 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사위의 모습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사위의 무릎 꿇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딸도 남편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 같았어요. 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서지 마요. 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할머니를 붙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더 힘들어질까봐,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러면 더 큰일 나요. 남편이 회사에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보는 딸의 눈빛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제발 가만히 있어 달라는, 아무 일도 버리지 말아 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기서 사위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참아야 한다는 건가요? 이런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해야 하는 건가요? 엄마, 요즘 세상은 예전과 달라요. 함부로 나섰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만 나요. 딸이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요즘 세상은 예전과 다르다니. 그럼 지금 세상에서는 저런 굴욕을 당해도 참는 게 맞다는 건가요? 할머니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참아온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던 것들. 그런데 그 결과가 저런 모습인가요? 사위가 무릎 꿇고 있는 저 모습 말인가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조용히 살아온 자신이었지만 이런 일까지 참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딸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요즘 세상이 그렇지.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참는 걸 당연하게 여기도록 길들여져 버렸으니까. 딸은 할머니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딸의 눈이 커졌고 입을 벌린 채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걸 참고 살아야 하나. 목소리에는 깊은 한탄이 담겨 있었어요.
사위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저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아야 한다니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그런데 이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를 모욕하던 그 부장이었어요. 부장은 할머니를 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놀러 오는 곳 아니에요. 부장의 말투는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할머니를 마치 길 잃은 노인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로비에 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 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40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끌어올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조용히 참아온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시댁에서 받았던 무시, 사업이 어려울 때 견뎌내야 했던 시선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작아져야 했던 자신의 목소리.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어요. 참을 만큼 참았다.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위가 당하는 모욕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딸이 다시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제발요. 일이 더 커지면 어떡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부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부장은 할머니의 시선을 받고도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놀러 온 게 아니야. 할머니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하러 왔어.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남겨준 명함 하나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었지만 늘 간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명함을 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남편의 반지를 떨리는 손으로 만지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처럼 한번 해볼게. 사위와 딸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사위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무릎에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지의 무릎 부분이 더러워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할머니의 마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제발 그만두세요. 딸도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비서입니다. 전화 너머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40년 만에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어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할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한 것도 그렇고 요청하는 내용도 예상 밖이었거든요. 하지만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곧 단호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끊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딸과 사위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부장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대체 뭘 하신 거예요? 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위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다려봐.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확신에 차 있었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딸이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설마. 딸이 뭔가 눈치챈 듯 말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야 진짜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40년 동안 뒤에 숨어 있던 자신이 드디어 앞으로 나선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엄마 역할을 하는 기분이야.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 사위의 존엄을 되찾아주는 일, 이런 게 진짜 엄마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더 이상 약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부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부장은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부장의 무시하는 말투를 들은 순간 할머니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가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쌓여온 모든 참음, 모든 굴복, 모든 체념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참을 수 없다. 그 말은 부장에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 선언이었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부장은 할머니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꼈는지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를 우습게 보는 표정이었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 하나쯤이야 뭘 할 수 있겠냐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할머니는 딸과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특히 딸의 얼굴에는 제발 그만두라는 간청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동안은 나도 멈춰 있었구나.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늘 뒤에서만 지켜봤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해결해줬고 남편이 없어진 후에는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가족을 지킬 힘이 자신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그동안 그 힘을 모른 척했을 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할머니는 명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평생 소중히 여겼던 그 번호. 남편은 생전에 할머니에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순애야,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전화해. 윤 비서가 다 도와줄 거야. 그때는 그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그 정말 급한 일이 아닐까요? 사위의 존엄이 짓밟히고 있는 이 상황이 말이에요. 할머니는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벨소리가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 비서입니다. 윤 비서님, 순강홀딩스 박순애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윤 비서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알아봤지만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한세금융지주와 거래를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관련 협력업체들도 함께요. 할머니의 말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윤 비서는 할머니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오랫동안 회장님 옆에서 일했던 그였기에 할머니가 왜 이런 요청을 하는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윤 비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할머니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반지를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지켜온 것들, 사람의 존엄과 정의에 대한 신념을 이제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딸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엄마, 정말 뭘 하신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 남편의 존엄을 지켜주는 일이야. 할머니의 말에 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조용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위도 할머니 곁으로 왔습니다. 바지 무릎에 먼지를 털어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사위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받았을 굴욕감이 아직도 사위의 눈에 남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할머니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큰일은 이미 났어. 내가 무릎을 꿇었을 때 말이야. 할머니의 말에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송함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건 내가 아니야.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족한 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야. 그때 로비 전체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급히 전화를 받고 있고 다른 누군가는 서둘러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장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그런 부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이에요.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회사 임원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부장을 찾더니 뭔가 급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처음과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불안감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남편의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야 진짜 시작이구나.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자신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힘이 사실은 늘 자신 안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딸과 사위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그들의 걱정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이번만큼은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까.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평생 해왔던 일을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로비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전화벨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만은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사람의 존엄이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 온 거야. 할머니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끊은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어요. 한세금융지주 로비에 있던 직원 한 명이 급히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은 전화를 끊자마자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어요. 급한 듯 버튼을 연타하며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시작되는구나.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남편의 반지를 손가락으로 돌리며 기다렸어요. 40년 동안 남편 옆에서 지켜본 일들이 이제야 자신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여전히 불안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사위는 바지 무릎의 먼지를 계속 털어내며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의 차가운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을 것입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을까요? 사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위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을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무릎 꿇을 일은 없을 테니까. 그때 로비 곳곳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점점 더 많은 전화들이 동시에 울렸어요. 직원들이 바쁘게 전화를 받으며 어디론가 급히 사라졌습니다. 부장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를 향해 여전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전화 한 통 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부장의 말을 들으며 할머니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어내는지 말이에요. 5분 후 회사 사장이 급히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나온 사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고 숨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로비를 둘러보더니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를 확인한 사장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순강홀딩스 박순애 회장님이신가요? 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사장은 허리를 구부려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할머니를 무시하던 부장도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도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평생 조용히 살던 어머님이 이런 모습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사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과할 분은 따로 있습니다. 할머니가 부장을 가리키자 사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사장은 부장을 향해 다가갔어요. 부장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최 부장, 지금 당장 사과드려. 사장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부장은 사장을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사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순강홀딩스 회장님께 무례했다고 들었는데. 그제서야 부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순강홀딩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무슨 일인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부장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까 무릎 꿇으라고 하셨죠? 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이 무릎 꿇을 차례네요. 부장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주저하며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조금 전에 사위가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사장이 부장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빨리 사과드려. 지금 당장. 부장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까 사위가 그랬던 것처럼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댔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부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저에게 할 게 아니에요. 우리 사위에게 하세요.
부장은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위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수하는 기분이라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어요. 할머니는 그런 사위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세요. 할머니가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무릎은 반성할 때 꿇는 거예요. 명령받아서 꿇는 게 아니에요. 부장은 일어서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할머니의 말에 부장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까 사위가 무릎 꿇을 때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사람들,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히려 더 할 말이 많아진 거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에 동참했어요. 할머니 멋있으세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40년 만에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딸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람답게 사는 거야. 사위도 할머니 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사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마워할 일이 아니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할머니는 남편의 반지를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이제야 당신의 뜻을 제대로 이어받은 것 같아요. 한세 금융지주 로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냉랭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사람들 사이에 따뜻함이 흐르고 있었어요. 할머니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로비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나서도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슬픔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겼지만 마음이 무겁구나.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장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도 통쾌함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현실 자체가 슬펐습니다. 사위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까지.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바뀌겠습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사위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바뀔 건 내가 아니야. 바뀔 건 이런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야. 할머니의 말에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당한 일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저도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사위의 다짐을 들으며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도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엄마, 그동안 몰라서 죄송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앞으로는 저희가 엄마를 더 잘 모실게요. 엄마 말씀도 더 귀담아 들을게요. 딸의 말을 들으며 할머니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도 이런 순간을 기다렸을까요? 가족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주기를 말이에요. 한세금융지주 사장이 다시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사장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저에게 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해야 할 말이에요. 사장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모여있던 직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모든 직원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장은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부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마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바뀌겠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부장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싶었어요. 이때 로비 한쪽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부자라서 멋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용감해서 멋있어. 손자였습니다. 언제 왔는지 딸 뒤에 서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자의 순수한 말에 할머니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하람아. 할머니가 손자를 부르자 손자가 뛰어와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손자의 따뜻한 포옹을 받으며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손자를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손자가 자랄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기를 바랐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람아, 할머니가 오늘 뭘 했는지 알겠니? 네, 나쁜 사람을 혼내주셨어요. 손자의 단순한 대답에 할머니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쁜 사람을 혼낸 게 아니야. 옳지 않은 일에 맞서는 방법을 보여준 거야. 손자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까까지 냉랭했던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따뜻함이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할머니는 남편 사진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가족 잘 지켰지요? 이제야 당신처럼 용감해졌어요. 남편의 미소가 평소보다 더 환해 보였습니다. 아마 할머니의 행동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까지 모두가 할머니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잔소리쟁이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할머니였어요. 나이 들어서도 배우는구나.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70살이 되어서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았으니까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갔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멋있으셨어요.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며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세 금융지주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반찬을 들고 들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작은 할머니였지만 지금은 당당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잃지 않은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 존엄을 되찾았어요. 딸이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말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한세 금융지주를 나서며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나도 아직 사람이구나. 한세 금융지주를 나온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모든 일이 해결된 후인데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겼지만 마음은 시리다.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부장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도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슬펐거든요.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예의를 잃었을까? 할머니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서로를 함부로 대하게 되었을까요? 옆에 앉은 사위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위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바뀌겠습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위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바뀔 건 내가 아니야. 바뀔 건 사람들의 마음이야.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이제 정말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는 저도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사위의 말을 들으며 할머니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사위는 이제 굴욕을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딸도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저희가 엄마를 더 잘 모실게요. 엄마 말씀도 더 귀담아 들을게요. 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들도 할머니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고맙다.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손자는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맑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진짜 부자라서 멋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용감해서 멋있어. 손자의 순수한 말에 할머니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용기와 정의가 보였던 거예요. 하람아, 맞아. 진짜 멋있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야.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잘 지켰지요? 이제야 당신처럼 용감해졌어요. 남편 사진 속의 미소가 평소보다 더 환해 보였습니다. 아마 할머니의 행동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아침에 반찬을 싸서 나갔을 때만 해도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사위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할머니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모든 걸 해결해줬어요. 자신은 늘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제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배우는구나. 할머니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70살이 되어서도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밥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위가 먼저 나서서 밥상을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혼자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딸도 부엌으로 와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사위도 더 이상 기죽은 모습이 아니었고 딸도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손자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람아, 할머니가 오늘 뭘 했는지 알겠니? 네, 나쁜 사람들한테 혼을 내주셨어요. 손자의 단순한 대답에 할머니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쁜 사람들을 혼낸 게 아니야. 옳지 않은 일에 맞서는 방법을 보여준 거야. 할머니는 손자에게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자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이 있어서 나도 아직 사람이구나. 할머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일이었어요.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이렇게 많다니.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조용히만 살지 않겠다고, 옳지 않은 일을 보면 맞서겠다고, 그리고 가족을 더 잘 보살피겠다고. 이제야 진짜 할머니가 된 것 같아.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성북동 단독주택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딸과 사위가 함께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할게요. 사위가 먼저 나서서 상을 차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사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엄마, 김치찌개 끓이는 거 도와드릴게요. 딸도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 옆에서 요리를 도왔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혼자 모든 걸 준비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사위의 표정도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당당해 보였어요.
어머님 덕분에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이제 정말 달라질 거예요. 사위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위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승진해서 달라진 게 아니야.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승진한 거야. 할머니의 말에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앞으로는 저도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어머님처럼 말이에요. 딸도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저희가 엄마를 더 잘 모실게요. 엄마 말씀도 더 귀담아 들을게요. 할머니는 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의 말이 잔소리로 들릴까봐 조심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진심으로 할머니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어요. 손자가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앉으며 해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할머니가 진짜 부자라서 멋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용감해서 멋있다고 했어요. 손자의 순수한 말에 할머니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람아, 선생님 말이 맞아. 진짜 멋있는 건 용기 있게 사는 거야.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손자가 자라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기를 바랐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들은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사위는 회사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이야기했어요. 회사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부장님도 완전히 바뀌셨고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도 예전과 다르죠. 사위의 말을 들으며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변하려는 마음이야. 할머니가 말하자 가족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가족 잘 지켰지요? 이제야 당신처럼 용감해졌어요. 남편 사진 속의 미소가 평소보다 더 환해 보였습니다. 분명히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우는구나. 할머니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70살이 되어서도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자가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나도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야. 하람이는 이미 용감한 마음을 갖고 있어. 할머니는 손자에게 진짜 용기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용기라는 건 무서운 게 없는 게 아니야.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손자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자신이었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북동 골목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세상이 차갑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선함이 있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후 할머니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할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것들 덕분에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그 반지는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자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잃지 않은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 존엄을 되찾았어요. 할머니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나도 아직 사람이구나.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이 있어서 자신도 계속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내일도 사람답게 살아보자. 할머니는 이렇게 다짐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의미 있는 한 달이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알게 된 하루였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한 조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